그래 많이 들어올 때 왕 들어왔다가 스펀지 쫙 밟으면 물이 쫙 나가죠. 이제 그런 식으로 무일주들은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 만물이 어떤 요런 데서 이제 그 새끼죠.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씨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열매 같은 것들이 새끼를 이루어서 딱 나오면 무에 이르러서 모양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만들어졌다가 기에 이르면은 기에 이르면은 이 내용물을 쪄내는 찜 역할을 하거든요. 찜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진공 상태로 완전히 펼쳐놨던 걸 딱 잡았다가 기에 이르면 이것을 갖다가 안에까지 그 만물이 다 성숙할 수 있도록 길러주는 행위를 해요. 그래서 이 기날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날 자체를 봐서 바로 그 선생으로도 보거든요. 교육, 그 자체로 교육으로 본다고, 이 기를. 그래서 전원의 흙,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팽창된 후 자기가 이제 다시 벌어졌던 걸 다시 눌러주는 힘을 하면서 이제 안쪽까지 완전히 익히는 힘. 그래서 요 기날 편하면 전원의 흙 해가지고 그 만물이 어떤 모습을 갖다가 이제 길러내는 걸로도 보고 요 안에 실제로 내부적으로 완전히 쪄내는 힘이거든요. 우리 밥을 하면 무의 상태까지 탁 갔다가 우리 불 끄잖아요. 그래갖고 아주 작은 불로 만들면 그 수증기와 압력에 의해서 안까지 쪄지도록 한다고 해요. 이게. 만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물도 펼쳐만 나지 요때까지 딱 가면 따먹어도 맛이 없어요. 기를 지나야만 지 맛이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기의 단계까지 온 뒤부터 뭐냐면 이제 경에 이르러서 결실이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실이 이제 지답게 모양답게 이제 딱 갖춰진다고요. 요래서 그 모양이 갖춰질 게 다 갖춰지고 나면 이제 완전히 요게 우리 금이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금. 그제? 금은 쇳덩거리가 아니고 이제 과실이 이렇게 단단하게 익어서 껍질 속에 쌓였다는 뜻이에요. 그 뒤에 배우게 되겠지만 이제 이 을경합이라는 거 책에 봤어요? 을경합금이라는 거 봤죠? 그때 뭐냐면 춘을 뭐라고 하느냐, 봄을 우리가 성품상 인이라고 했죠. 경신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저번 주에도 했지만 의죠. 의. 오를 의자가 갑자기 다시 나왔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돼갖고 뭐가 잘못된 뭐 맞지? 의. 그래서 뒤에 뭐냐면 인의지압이라고도 하고 요걸 봄이라고 해서 춘이고 요게 가을이죠. 그래서 춘추지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을과 경이 합하면. 그럼 뒤에 요 을이라고 하는 기운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속에 들어가요. 요렇게. 이제 이런 거 중국방 가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해서 바깥에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쌀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만물을 정확하게 익도록 해주는 힘, 요런 거를 갖다가 경외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신에 이르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살풍이 부는 거죠. 이제 외부적으로 벌어져 있던 것들을 다 떨어뜨리는 역할을 이때 가서 하거든요. 신에 가서. 요게 뭐예요? 가을이죠. 추풍, 낙엽, 그지? 가을 바람에 봄의 기운을 다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고초살이라고도 하거든요. 만물을 메마르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날 태어난 사람들은 시시비비를 잘 가려요. 왜냐하면은 이제 결실을 맺어서 이제 요때쯤 되면은 수확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네 거, 요거는 내 거 하고 나눌 만한 상황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신자 자체가 뭐냐면 매운맛 좀 봐라. 이러면서 신라면. 이러면서 그 있잖아요. 그죠? 네 것과 내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행위. 그래서 요 신자만 있어도 금융하고 인연이 있는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신이 있으면 네 것, 내 것을 구분 잘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신을 서리로 보는 것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서리. 그 다음에 임에 이르면 이제 만물이 이제 저장의 단계로 가는 거죠. 그 저장이 뭐랬어요? 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수의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임날 태어난 사람들은 뭐냐면 잘 주워 모은다. 성격 자체도 잘 주워 모으고 정보 수집력도 좋고 그래서 집어넣는 행위를 잘하기 때문에 수가 오면 이것을 성분상으로도 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혜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만물의 형평성을 잘 맞추고 그 다음에 주워 넣는 행위, 정보를 잘 모으는 행위를 잘한단 말이죠. 그런데 요 개에 이르면 개는 음양을 다 가졌어요. 실제로는 이것도 고급반에서 원래 하는 건데 나 말 나온 길에 하면 뭐냐면 이게 극한의 음으로 온 거죠. 양기에 이제 첫 시작부터 해서 쭉 펼쳐졌다가 다시 쭉 오므렸다 해가지고 왔죠. 개날 태어난 사람들은 어떠냐면 사람이 좋을 때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이런 병이나 정보다도 더 험악해져요. 사람들이. 개날 태어난 사람을 잘 확인해 보세요. 어째서 그러냐면 한겨울에 그런 거 집에 그 연탄 보일러 있어 봤어요? 연탄 보일러 딱 이래 있다 치면 보통 우리 그 겨울에 맨날 그 뭐예요? 파이프 터져가지고 우리 왜 이런 거 해봤어요? 이렇게 신문지 불 붙여갖고 밤에 팍 그거 녹히 끼라고 요래갖고 음이 극한에 가 버려져 버리거든요. 얼음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얼음이 딱 있으면 원래 물의 질량보다 얼음의 부피가 더 크죠. 얼려버리면. 그 무슨 힘으로 하느냐. 음의 기운이 극한에 가면 양기를 얻어버림으로써 이 두꺼운 쇠파이프를 찢어버린다고요. 그는 그 강한 힘은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따라오기 힘든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날 태어난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등 들려서 사람이 적으로 마주칠 때는 아주 완전히 이면성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야 아까 저기 씨앗을 물렸다가 벌렸다가 물렸다 벌렸다 하면서 팍 찢어내는 힘을 가진다고요. 그래야 다시 봄이 와서 만물이 펼쳐내는 힘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것을 하나의 음양운동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양운동, 이렇게 음운동 이렇게도 이제 보는 거죠. 실제로. 그 다음에 갑날 태어난 사람들은 다 자수성가예요. 원칙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음에서 양으로 넘어오면서 원래 음의 단계에서 양으로 넘어올 때 받을 게 없었다는 거거든요. 갑날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 뭐 자수성가다. 혹 물려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려받으면 이제 어떤 과정들이 있어요. 물려받으면 이제 뭐 어떤 부분에서 훼손이 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그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해갖고 갑날 태어나면 뭐 보통 그런 속성이 강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죠. 그래서 식간을 갖다가 대충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뒷날에 일주만 딱 봐도 대충의 속성은 알겠다. 그죠? 네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금날 태어나면 금융의 인연이 많다. 그죠? 이 금날 태어난 게 왜 금융의 인연이 많으냐면 왜 금융이죠. 금융. 그죠? 금전할 때 그죠? 이렇게
금전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금전이라는 속성 자체가 뭐냐면은 많은 부피의 것을 작은 공간 안에 그 가치를 담아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의 속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쇠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지폐라도 아무리 많은 양도 동그라미 하나만 더 그리면 그 가치는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금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만물에 그 펼쳐져 있던 많은 것들을 탁 잡아 넣는 힘. 그죠? 그래서 금전이라는 게 그래서 그 금날 태어난 것 자체가 금융과도 인연이 많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대충 직업적인 부분을 한번 맞춰볼 것 같으면 자, 갑을날 태어난 거는 목기가 많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인생이 시작될 때 그제 뭐냐면은 봄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때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획 그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계획을 세우고 오늘 뭐 할지 기획을 하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죠? 기획, 계획, 그 다음에 광고, 그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목기에 의한 뭐, 실제로 목물을 다루는 거죠. 이제 목에 관련된 뭐 나무를 다루든 뭘 다루든 이 뭐예요? 전부 아침에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병정, 요런 거는 뭐냐면 병날이나 정날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공공성을 많이 가져요. 이럴 때 공공성. 왜냐하면 남들이 다 쳐다보는 그거에 있고 또 문명지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문명지상이 돼가지고 이 병날이나 정날 태어난 사람들은 원래 그 자체가 총명한 걸로 보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정 같은 건 분석력이 억수로 좋아요. 아까 극단까지 뻗쳐나간다 했죠. 정날 태어난 사람들은 특히 분석에 의한 거, 그죠? 아주 정밀하게 다루는 거, 이런 것들을 잘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뭐, 보통, 그 자체로도 공공성에서 이제 공직사회라든지, 타인이 봐도 부끄럽지 않는 자리, 뭐, 공공성을 요구하는 자리, 그지? 그 다음에 비밀이 없는 자리, 뭐, 이런 식으로 잘 간다는 거죠. 그 다음 무기는 뭐냐면, 요 음양운동의 중간에 서가지고, 여기는 중화적인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쉽게 말하면 토의 속성을 많이 취하는 건데, 이 중화적인, 그래서 이제 뭐, 교류할 수 있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중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을 많이 이제 직업적으로 가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날, 신날 태어난 사람들이 어떤 혁명성이라든지, 네 것, 내 것을 나누는 행위, 그 다음에 금전을 다루는 것, 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많이 다루는. 실제로 이제 오행적으로 그 목은 목물을 다루고 화는 화물, 뭐 토는 토, 금은 금, 실제로 금기를 다루는 것,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요. 임계날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정보라든지 수집해서 모으는 거. 수집, 뭐, 정보 모으는 거, 뭐, 요런 것들을 해가지고 관련해서 많이 활동을 한다. 대충적으로 요렇게만 잡아놔도 돼. 뒤에 또 오행적 속성에 의해서 또 분류표를 제가 하나씩 나눠드릴 건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대충은 이런 거구나. 그냥 기초에서 모든 걸 다 파악해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바로 오픈해 볼지도 모르고 중급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타격이 있기 때문에 대충 하다가 요 정도에서 드라마도 주인공이 하면서 보통 딱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간에서 뿌려지는 기운은 실제로 굉장히 순수하다 보면 돼요. 이런 속성들이. 근데 꼭 땅에 오면 멋이 축 맞고 형 맞고 공막 맞고 원진 맞고 파, 해 하면서 5만 가지 이제 잡다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천간의 기운은 기본적으로 저렇게 나는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고 저장했다가 한다 하는데, 이제 지구가 틀어져 있음으로써 이제 문제는 이제 현실의 왜곡이라는 게 자꾸 생겨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지의 이제 속성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실제로는 그런 거거든요. 딱 태양이 요렇게 딱 있는데 딱 빛을 요렇게 딱 비춰준단 말이죠. 이렇게 비춰주면 인간의 왜곡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이 지축이 이렇게 딱 기울어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울어졌나? 그죠? 기울어지면 이 지축이 기울어진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토의 모양이 4개로 쪼개져 버리거든요. 이렇게. 이 빛에 받는 그 양에 따라서 여기가 밝게 빛나면 여기가 어두침침하게 이렇게 나갈 거고 요렇게 또 약간 나가고 요는 아예 어둡게 뭐 이런 식으로 토의 속성이라는 게 비틀어지면서 이제 12개로 쪼개야 이게 10대 12의 비율로 맞으면서 육식간지가 이제 돌아간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 정력이나 뭐 해가지고 막 그 종교 집단의 어떤 보면 증산동가 뭐 이런 거 보면 12만 9천 년에 한 번씩 어떤 지구가 이제 일주기를 마치면서 뭐 이렇게 지축이 섰다가 뭐 틀어졌다 이러 한다는데 지축이 서면 1대1로 돌아가서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1대1로 맞물리면서 이제 우리가 꿈꿔오던 세상과 이상세계가 바로 맞물린다. 뭐 이상 그런 이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현실은 이제 틀어져 있으니까 이런 왜곡이 생긴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늘은 순수하게 그렇게 뿌려줬으면 이제 땅은 이제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걸 이제 그 실상에 맞춰서 알아본다면